녹정기, 김용 원저, 제6권 2장. 이 부상당한 백의 여승. 이날 세 사람은 남쪽을 향해 나아갔고 길을 가면서 아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길을 가는 동안 위소보는 두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게 시중을 들어주었다. 마음속으로는 아가가 사랑스러워 죽을 지경이었으나 조금도 그런 경박하고 오만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만약 백의 여승이 그와 같은 눈치를 채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아가는 그에게 한 번도 좋은 말로 대한 적이 없었다. 종종 백의 여승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주먹으로 그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해서 그에게 화풀이를 했다. 위소보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면 만족했고 흐뭇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간혹 한두 대 맞기는 했지만 그것도 주먹으로 오면 몸으로 맞았고 발로 차면 엉덩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침대 위에서 그녀가 치고 때리던 전경을 곰곰이 음미해보면 그야말로 즐거움이 무궁무진했다. 창주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객점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위소보는 거리에 나가 신선한 채소를 사서 객점의 사환에게 주어 백의 여승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는 흥이 나서 총총히 2근의 배추와 반근의 부피 등 반찬거리를 사들고 왔다. 그러고 보니 아가가 바로 객점 문 앞에서 한가하게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즉시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가갔다. 그리고 품속에서 한 봉지의 매괴송자당을 꺼내주면서 말했다. 거리에서 그대를 위해 사탕을 한 봉지 샀어요. 이 조그만 고을에도 이와 같은 사탕이 있더군요. 아가는 받지 않고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그대가 산 사탕은 구린내가 나서 싫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하나만 먹어보구려. 맛이 정말 괜찮소이다. 그는 옆에서 살핀 결과 아가가 군것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의 여승은 그녀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 간혹 조그만 봉지에 콩엿을 맛있게 먹어대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탕을 한 봉지 사서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다. 아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사탕 봉지를 봤더니 말했다. 사부님은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내공을 연마하고 계세요. 나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군요. 어디 풍경 좋고 조용한 곳이 없을까요? 그런 곳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같이 놀러 가요. 위소보는 자기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대뜸 전신에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까지 더듬거렸다. 그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아가는 말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대가 싫다면 나 혼자 가겠어요. 그녀는 동쪽의 소로를 따라 걸어갔다. 위소보는 황급히 소리쳤다. 갑니다. 갑니다.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소? 소저가 나에게 끓는 물속이나 타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외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조그만 고을에서 벗어났다. 아가는 동남쪽 수 마장 밖에 한 조그만 산을 가리켰다. 저쪽이 놀기에 괜찮겠군요. 위소보는 흐뭇해져서는 재빨리 말했다. 예, 예.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서 산 위로 올랐다. 이 조그만 산 위에는 빽빽하게 소나무가 서 있었다. 정말 조용하고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풍경은 별로 대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천하에서 가장 황량한 산천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소보의 눈에는 뛰어난 절경으로만 느껴질 지경이었다. 더군다나 경치가 좋고 나쁜 데 대해서 그가 판가름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즉시 크게 칭찬의 말을 했다. 이곳의 풍경은 정말 멋지기 이를 데 없군. 아가는 말했다. 뭐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저 어지럽게 널린 바위와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뿐 보기 흉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예, 예. 풍경이라는 것은 본래 별로 보기에 대단할 것은 없죠. 아가는 말했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이곳의 풍경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죠? 위소보는 웃었다. 원래 풍경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대의 모습이 어우러지게 되자 멋지기 이를 데 없는 풍경으로 변하게 된 것이요. 이 산속에 꽃은 없으나 그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만송이의 싱싱한 꽃보다 더 아름답소. 산 위엔 새들이 없지만 그대의 음성은 그야말로 1000마리의 꾀꼬리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소. 아가는 싸늘히 코웃음 치더니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이곳까지 오자고 한 것은 그대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빨리 내 곁에서 멀리 사라져 달라는 말을 하려는 거였어요. 이후부터 다시는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아요. 만약 다시 나에게 발견된다면 반드시 그대의 눈알을 뽑아버리겠어요. 위소보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울상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소저, 이후 다시는 그대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소. 아무쪼록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아가는 말했다. 나는 확실히 그대를 용서했어요. 오늘 그대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이 바로 용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삭 하고 허리띠에서 유엽도를 뽑아들더니 다시 말했다. 그대가 나를 따르면서 마음속으로 언제나 엉큼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설마 하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대가 그토록 나를 부끄럽게 하는데 차라리 사부님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매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대를 죽이고 말겠어요. 위소보는 유엽도에서 싸늘한 광채가 번쩍이고 또한 그녀의 꿋꿋한 성격을 돌이켜보자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사택께서는 나에게 함께 아기 소저를 찾자고 했소이다. 그녀를 찾게 된 이후 나는 다시는 그대를 쫓아다니지 않도록 하지요. 아가는 고개를 냅다 도리질했다. 안 돼요. 그대의 도움 없이도 우리들은 찾을 수 있어요. 설사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전은 3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설마 자기 혼자 되돌아오지 못하겠어요? 그녀는 유엽도를 들고서 허공에 대고 몇 번 휘둘렀다. 획획하고 바람소리가 일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는 본래 나에게는 매정하기 이를 데 없지 않소? 그러니 상관이 없소. 아가는 크게 노해 호통쳤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감히 나에게 실없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녀는 말하는 것과 동시에 몸을 날려 앞으로 달려오더니 유엽도를 들고 위소보의 정수리를 내려치려고 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날려 옆으로 피했다. 아가는 호통쳤다.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설사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악귀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그대를 따르겠소. 아가는 극도로 치미는 노기의 유엽도를 휙휙 하며 3번을 휘둘렀다. 다행히 그 초식은 소림사 반야당에서 이미 펼친 적이 있었고 진관 화상은 일일이 그 도법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이어서 위소보는 즉시 하나하나 피할 수 있었다. 아가는 그에게 칼질을 했으나 빗나가자 더욱 울화가 치밀어 유엽도를 더욱 급히 휘둘러댔다. 다시 몇 초가 흐르자 위소보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가는 놀람과 분노에 쌓여 반토막이 난 칼을 휘두르며 다짜고짜 그를 찔러 들어왔다. 위소보는 부득이 비수를 뽑아들고 창 하며 그녀의 칼을 2 동강 내고 말았다. 위소보는 감히 다시 비수로 맞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기의 무공이 평범하니만큼 자칫 겨냥이 틀어지게 되어 그토록 예리한 비수가 그녀의 몸에 가볍게 닿기라도 하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몇 번 피하다가 부득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산을 내려왔다. 아가는 부러진 칼을 들고 쫓아오며 부르짖었다. 그대가 내 곁에서 멀찌감치 꺼져준다면 그대를 죽이지는 않겠어요. 그녀는 위소보가 고을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했다. 저 소학인이 사부에게 울면서 하소연하게 된다면 큰일이다. 그리하여 재빨리 진기를 도두어 질풍과 같이 뒤쫓아갔다. 그녀는 길을 가로질러 위소보의 앞으로 나가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백의 여승은 그녀에게 약간의 무공초식만을 전수했을 뿐 내공 신법은 전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내공 수위는 위소보와 그저 막상막하여서 시종 뒤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객점 안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다급해서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다. 만약 사부님께서 꾸지람을 하신다면 나는 그가 옛날 나를 희롱했던 사실을 모조리 말하고 말 테다. 그녀는 단도를 거두고 천천히 객점 안으로 들어갔다. 객실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을 때였다. 벼랑간 한 줄기의 엄청난 힘이 방문 안에서부터 밀려나와 그녀를 밀쳤다. 그녀는 대뜸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휘청휘청하며 뒤로 세 걸음 물러나 털썩 주저앉았다. 아가는 이 순간 자기 몸 아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어떤 사람의 몸 위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오른손을 뒤로 돌려서는 바닥을 짚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짚게 되고 말았다. 낭패한 끝에 미처 자세히 생각할 여가도 없이 벌떡 몸을 일으키고서는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위소보가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라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는 뭐 하는 거예요?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녀는 두 무릎에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털썩 쓰러졌는데 다시 위소보의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이미 그의 품속에 쓰러지고 말았으며 네 개의 눈동자는 서로 마주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간격이 몇치밖에 되지 않았다. 아가는 몹시 다급해졌다. 혹시 이 소학인이 이 기회를 빌어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죽어라 하고 빨리 몸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전신의 힘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었다. 부득이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급히 말했다. 빨리 나를 부축해 일으켜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 역시 힘이 없소. 이를 어찌하면 좋소? 몸 위에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미녀가 엎드려 있으니 마음속은 그야말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미칠 것 같았다. 내가 기운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사 천하장사라고 해도 그대를 부축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가 내 몸 위로 덮친 것이니 어찌 나를 탓할 수 있겠는가? 아가는 다급해져서 말했다. 사부님은 바로 적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어요. 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그녀를 도와주세요. 사실 그녀는 조금 전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백의 여승이 땅바닥에 단정히 앉아서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의 소매자락을 휘둘러 적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똑똑히 보지 못했으나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즉시 세찬 바람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즉시로 땅바닥에 쓰러졌던 것이다. 위소보는 그야말로 엉덩방아를 찍게 되어 엉덩이가 무척 아팠으며 아가가 허공에서 그의 가슴팍으로 떨어져 다시 한바탕 격렬한 아픔을 느끼게 되었으나 마음은 즐겁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저 이 미녀가 영원히 자기의 품속에 엎드려 있었으면 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면 하고 바랐다. 백의 여승이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공력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 하더라도 그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하고 지레짐작을 한 것이다. 아가는 오른손으로 위소보의 가슴팍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힘을 주어 끝내는 완전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녀는 화난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어쩌자고 쓰러져서 나를 넘어뜨렸죠? 그녀는 위소보가 자기의 경우와 똑같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의 정경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 참을 수 없어 화를 낸 것이다. 위소보는 입을 열었다. 예, 그렇구려. 진작 그대가 이곳에 쓰러지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마땅히 옆으로 석자 정도 기어가서 피해야 옳았을 것이외다. 아니 석자로도 부족하지. 석자 정도만 피해 쓰러졌다면
그야말로 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누운 꼴이 되었을 것이니 그것도 결코 좋은 꼴은 아니지 않겠소? 아가는 혀를 차고는 사부님이 걱정되어 방 안을 바라보았다. 백의 여승은 땅바닥에 앉아 장력을 쏟아내고 소매자락을 휘두르며 적을 맞아 싸우고 있었다. 그녀를 포위 공격하는 적은 5사람이었다. 모두 몸에 홍의를 걸친 라마들이었다. 라마들은 제각기 신속하기 이를 데 없이 손을 휘둘러 공격을 하고 있었으나 백의 여승의 장력에 밀려 하나같이 등 뒤를 방 안의 판자벽에 붙이고 서서 좀처럼 백의 여승 옆으로 다가서지 못했다. 아가는 한 걸음 나서며 그 5사람들 외에 또 다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세찬 바람이 몸으로 엄습해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뒤로 2걸음을 물러서서 위소보를 한번 걷어차며 말했다. 이봐요. 어째서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 어떤 내력을 지닌 사람들인지 알아보란 말이에요. 위소보는 손으로 등 뒤의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방 안의 광경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6명의 라마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군. 아가는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물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가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위소보는 웃었다.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소.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사람인데 그대는 굳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소? 그 6명의 라마들이 감히 사태에게 손을 쓰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자들이겠지. 아가는 그를 흘겨보고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와 한패거리 같아요. 이 6명의 라마들은 그대가 이끌고 와 사부님을 해치려고 한 것이겠죠?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사태를 존경하기를 보살처럼 우러러보고 소절을 우러러보기를 마치 선녀를 우러러보듯 하는데 어찌 해를 끼칠 리가 있겠소? 아가는 정신을 가다듬고 방 안의 전경을 살폈다. 갑자기 그녀는 나직이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위소보는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6명의 라마들이 하나같이 손에 궤도를 들고 앞으로 나가 궤도를 휘두르려고 했다. 그러나 백의 여승의 소매바람과 장풍에 걸려 다가가지를 못했다. 백의 여승의 머리 위에서는 허연 김이 줄기줄기 뻗어나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미 전력이 다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 팔밖에 없었다. 혼자의 힘으로 손에 무기를 든 6명의 라마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대적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위소보는 앞으로 나가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무공이 얕아서 방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설사 땅바닥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백의 여승이 정신만 헷갈려 그를 돌봐줘야 할 형편이니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조한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갑자기 담장 모퉁이에 한 자루의 빗자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달려가 그 빗자루를 들었다. 마당을 쓰는 긴 빗자루였는데 그는 문 뒤에 몸을 웅크리고서는 빗자루를 뻗쳐서 문 가까이에 있는 라마의 얼굴을 마구 때리려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라마의 심신이 헷갈리게 되고 내력이 순탄하지 못해 백의 여승의 장력에 충격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빗자루를 막 뻗쳐내게 되었을 때 커다란 호통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빗자루가 가벼워지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빗자루의 끝이 어느덧 라마의 칼에 잘려 있었다. 곧이어 방 안에서 소용돌이 치던 세찬 기운이 곧장 뻗쳐나오면서 그의 얼굴 옆을 스치며 몇 가닥의 상처를 내고 지나가는데 얼굴이 여간 아프지 않았다. 아가는 급히 말했다.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군요. 그래서는 안 돼요. 위소보는 몸을 방문의 판자벽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판자벽이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객실의 판자벽이 모두 다 칼바람과 장력에 충격을 받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서 위치를 똑똑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빗자루를 자른 라마의 등 뒤로 비수를 뽑아서는 판자벽을 푹 찔렀다. 비수는 예리하기 이를 데 없었다. 판자벽은 불과 한 치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았다. 비수를 찌르니 두부를 자르듯 들어갔고 대뜸 그 라마의 등을 찔렀다. 그 라마는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몸을 맥없이 축 늘어뜨리고 판자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위소보는 그 라마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라마의 뒤로 다가가서는 다시 비수를 찔렀다. 순식간에 그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네 사람을 찔렀다. 비수가 짧아서 라마의 등을 비수로 찔렀으나 가슴 앞으로 칼끝이 삐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했는지를 몰랐다. 나머지의 라마 2명이 깜짝 놀라서는 문을 박차고 달아나려고 했다. 백의 여승은 몸을 솟구치며 일장을 들어서는 라마의 등을 후려쳤다. 그대뜸 그에게 큰 충격을 준 듯 그 라마는 피를 왈칵 토하고 죽었다. 동시에 백의 여승은 왼손에 소매자락을 떨쳐 다른 한 명의 라마의 앞길을 가로막고 오른손의 손가락을 질풍과 같이 뻗쳐내어 그의 몸 중에 5군데의 혈도를 짚었다. 그 라마는 맥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못했다. 백의 여승은 4명의 라마 시체를 걷어차서는 그 몸을 뒤집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의 등 뒤에 각기 비수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또 판자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겨우 그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너는 어째서? 갑자기 그녀는 몸을 흔들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입으로부터 선혈을 쿨럭쿨럭 쏟아내었다. 6명의 적을 상대했으니 내력이 거의 고갈하다시피 한 것이다. 최후로 한 번 일장을 후려치고 소매자락을 떨치자 다시는 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아가와 위소보는 깜짝 놀라 앞으로 달려가서는 그녀를 부축했다. 아가는 연신 부르짖었다. 사부님, 사부님. 백의 여승의 숨소리는 매우 가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와 아가 2사람은 그녀를 떠메어서 침대로 옮겼다. 그녀는 다시 많은 피를 토했다. 아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저 눈물만 흘렸다. 객점의 주인과 사환들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미 멀찌감치 서 있었다. 그러다 싸우는 기척이 멋자 다가와서는 고개를 내밀고 방 안을 살폈다. 그러다가 온 방바닥에 핏물이 뿌려져 있고 시체들이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크게 놀라 부르짖었다. 사람을 죽였다. 위소보는 2손에 각기 한 자루씩 개도를 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왜 소리를 지르느냐? 빨리 그 아가리를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한 칼에 하나씩 모조리 찔러 죽이고 말겠다. 사람들은 시퍼런 궤도를 보자 놀라 쩔쩔매었다. 위소보는 3덩이의 은자를 꺼냈다. 각 덩이마다 모두 5냥씩 나갔다. 그는 그 은자를 사환에게 내주며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가서 2대의 커다란 수레를 빌려오도록 하시오. 5냥의 은자는 그대에게 수고비로 주도록 하지. 그 사환은 놀람과 기쁨에 나는 듯 달려나가서 삽시간에 커다란 수레를 빌려왔다. 위소보는 다시 40냥의 은자를 꺼내서 주인에게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6명의 고약한 라마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고 죽인 것이오. 그대들이 친히 목격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소? 그 주인이 어찌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이 40냥의 은자는 방세와 밥값으로 하시오. 그는 아가와 힘을 합쳐 백의 여승을 떠매서 수레로 옮겼다. 그리고 이불자락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다. 이어 사환에게 혈도를 짚인 라마를 다른 한 대의 수레로 옮기도록 했다. 위소보는 아가에게 말했다. 그대는 사부를 모시도록 하시오. 나는 그와 함께 수레에 타겠소. 2사람은 수레 위에 올랐다. 위소보는 큰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명한 후 속으로 생각했다. 사태께서는 몸에 중상을 입고 계시는데
다시 라마가 공격을 해온다면 큰일이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내서는 사태가 조섭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 라마가 혈도를 풀게 되면 위소보는 그 라마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는 걱정이 되어서 밧줄을 구해다가는 그 라마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 10여리쯤 나가게 되었을 때 아가는 갑자기 수레를 세우라고 부르짖었다. 그녀는 수레에서 달려나와 위소보의 수레 앞으로 오더니 당황하고 다급한 기색으로 말했다. 사부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소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수레에서 내려가 보았다. 백의 여승의 숨결은 이미 신락 같았다. 아가는 매우 슬프게 울면서 말했다. 효과가 좋은 내상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빨리 의원을 찾아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곳에는 위소보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태우는 자기에게 30알의 알약을 주지 않았던가? 그것은 무슨 설사목서만이라 했으며 이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독이 해소되고 또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영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2알은 홍 교주와 홍 부인에게 전해주라고 하지 않았던가? 위소보는 즉시 품속에서 그 옥병을 꺼내었다. 효과 좋은 내상약이 나에게 없지는 않소. 그는 2알을 손바닥에 쏟았다가 손가락으로 집어서는 백의 여승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가는 물주전자를 찾아와서 사부에게 2모금을 먹여주었다. 위소보는 이 기회를 빌려 백의 여승의 수레 안에 앉아있는 아가와 마주보는 꼴이 되자 말했다. 사태가 약을 먹게 된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시시각각 그녀를 지켜야겠소. 그는 2대의 수레를 다시 앞으로 나가도록 명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흘렀을 때 백의 여승은 갑자기 길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아가는 크게 기뻐서 소리쳤다. 사부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재빨리 다시 2알의 알약을 꺼내고 말했다. 사태, 알약이 효과가 있다면 다시 2알을 더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백의 여승은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미 충분하네. 나는 운기행공하여 그 약 기운이 퍼지도록 해야겠으니 수레를 세우도록 하게. 위소보는 말했다. 예. 그는 분부하여 수레를 세우게 했다. 백의 여승은 아가에게 자기의 몸을 부축하게 해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운기행공에 들어갔다. 아가는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사부를 바라보고 있었고 위소보 또한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아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의 얼굴에 처음에는 깊은 근심의 빛이 보였으나 점점 찌푸렸던 아름다운 눈썹이 펴지기 시작했고 2 눈에는 환한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다. 다시 잠시 후 조그만 입가에는 한 가닥의 미소마저 떠올랐다. 위소보는 백의 여승을 볼 필요도 없이 그녀가 운기행공하여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잠시 후 아가는 더욱더 기쁜 빛을 띠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수레 안에 사태가 없고 그저 나와 소미녀 2사람만 있게 되었을 때 그녀의 얼굴빛이 저토록 기뻐한다면 그야말로 나로서는 흐뭇해 어쩔 줄 모를 것이다. 벼랑간 아가는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다가 그가 멍하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대뜸 2 뺨을 붉게 물들이며 소리내어 꾸짖으려고 했다. 그러나 혹시 사부의 운기행공에 방해가 될까봐 목구멍까지 올라오던 한마디를 다시 집어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섭게 위소보를 흘겨주었다. 위소보는 그녀를 향해 웃어 보이고는 그녀의 눈길을 따라 백의 여승을 쳐다보았다. 백의 여승의 정신은 매우 차분해 보였으며 숨소리도 차츰 안정되어 갔다. 백의 여승은 숨을 내쉬더니 눈을 뜨고 나직이 말했다. 이제 가도 된다. 위소보는 말했다. 좀 더 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그럴 필요 없네. 위소보는 다시 5냥의 은자를 꺼내서는 차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빨리 수레를 몰라고 당부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대의 수레를 빌리는 데는 일전 반이면 충분했다. 두 명의 차부는 그가 매우 너그러운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백의 여승은 천천히 말했다. 소보, 그대가 나에게 복용시켜준 것은 어떤 약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은 설사목서만이라는 것으로서 약효가 아주 영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백의 여승은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설삼과 옥섬 두 가지 물건은 모두 상처를 치료하고 몸을 크게 보호하는 성약으로서 기사회생의 공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뜻밖에도 내가 그 약을 먹게 되었구나. 이야말로 네 명이 다하지 않은 탓이다. 그녀는 중상을 입은 후였는데도 말하는 것이 매우 평온한 음성이었으며 중기가 부족한 현상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었다. 아가는 기뻐서 말했다. 사부님, 어르신께서는 다 나으셨나요? 백의 여승은 말했다. 죽지 않게 되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저에게 아직도 28개가 있으니 사택께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옥병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백의 여승은 받지 않았다. 이제 기껏해야 2-3알만 더 먹으면 충분해. 그토록 많이 필요 없다. 위소보는 본래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이라 속으로 생각했다. 30알의 알약을 그대에게 다 먹여도 무슨 상관이 있겠소? 알약은 늙은 갈보에게 또 어디 있겠지. 그는 말했다. 이 알약은 사태의 몸에 요긴한 듯합니다. 이 환약이 쓸모가 있다면 다음에 제가 소황제를 보게 되었을 때 다시 그에게 좀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는 옥병을 그녀의 손에 건네주었다.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옥병을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다시 한동안 길을 갔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가다가 조용한 곳이 있으면 수레를 멈추고서 그 라마에게 따져봐야겠다.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그는 수레를 산골짜기 조용한 곳으로 몰도록 명했다. 그러고는 차부를 시켜서는 그 라마를 떠매어 땅바닥에 눕히도록 했다. 그 후에 차부들에게 노새를 끌고 산 뒤로 돌아가서는 풀을 먹이도록 하고 입을 열었다.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않도록 하시오. 2명의 차부는 대답하고 나서 노새를 끌고 떠났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그대가 물어보구려. 위소보는 비수를 뽑아들고는 사악하니 나뭇가지 하나를 잘랐다. 그러고는 듬성듬성 비수로 작은 가지들을 쳐냈다. 삽시간에 나뭇가지는 나무 막대기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형, 당신은 이와 같은 모양의 사람 막대기로 변하고 싶소? 그 라마는 그 비수가 그토록 예리한 것을 보고 이미 가슴속이 서늘해진 터라 떨리는 음성으로 되물었다. 나으리 사람 막대기라는 게 무엇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2팔을 자르고 귀, 코도 자르며 전신에 울퉁불퉁 도단한 물건이 있으면 모조리 평평하게 자르면 사람 막대기가 되지. 매우 재미있는데 당신 몸으로 한번 시험해보지 않으시겠소? 위소보는 비수를 그의 코에 갖다 대고 몇 번 문질렀다. 그러자 그 라마는 급히 말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결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매우 재미있소. 당신의 몸을 한 번쯤 시험해도 무방하오. 라마는 말했다. 아닙니다. 재미없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당신은 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재미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오? 우리 시험해본 이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는 비수를 그의 어깨 죽지에 갖다 대는 척했다. 라마는 애걸했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대담하게 사태의 위험을 거슬리게 되었으니 실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요.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내 한마디 물으면 당신은 한마디 대답을 하도록 하시오. 반마디의 거짓이라도 섞여 있다면 당신을 나무 막대기로 만들고 말겠소.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곳에다가 심고는 약간의 비료를 주고 물을 끼얹겠소. 그렇게 열흘이고 보름이 지나게 된다면 당신의 어깨 쪽지에서 2발과 귀 그리고 코가 돋아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라마는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승은 솔직히 대답을 하도록 하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어째서 사태의 위험을 거슬렸소? 라마는 말했다. 소승은 호파음이라 부르는데 서장의 라마입니다. 대사형 상결의 명을 받아 저분 사태를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상결이라는 이름이라면 오대산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물었다. 저 사태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그 고약한 사형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이토록 당돌한 행동을 한단 말이오? 호파음은 말했다. 대사형께서는 우리들의 활불에게 있던 8권의 보경을 저분 사태에게 도적질, 아니 도적질이 아니라 빌려갔기 때문에 사태에게 되돌려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었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떤 보경이요? 호파음은 말했다. 차엄 고토오경이라는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무슨 놈의 그런 이름이 다 있단 말이오? 호파음은 말했다. 예. 이것은 우리 서장의 말입니다. 한나라 말로는 바로 42장경이랍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당신네 고약한 사형은 어떻게 사태께서 42장경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소? 호파음은 말했다. 저도 모릅니다. 위소보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모른다고? 그렇다면 혓바닥을 남겨서 어디에 쓰겠나? 혓바닥을 내밀어라. 위소보는 비수를 쳐들었다. 호파음은 혓바닥을 내밀려 하지 않고 애걸했다. 소승은 정말 모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당신의 고약한 사형이 서장에 있다면 이토록 빨리 당신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호파음은 말했다. 대사형과 우리 일행은 본래 모두 북경에 있었소이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죠.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그 사연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늙은 갈보가 알린 것이로군. 그는 물었다. 당신들의 고약한 라마들 가운데 무공에 있어서 당신보다 고강하거나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호파음은 말했다. 우리들은 동문 사형제로서 모두 13사람인데 사태에게 맞아서 5이 죽었으니 아직 8명이 남아있죠. 위소보는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으며 호통을 쳤다. 뭐가 8명이란 말이오? 당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은 조만간 사람 막대기로 변하고 말걸. 호파음은 말했다. 나으리께서는 소승을 사람 막대기로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그 나머지 7개의 사람 막대기들은 지금 어디로 갔소? 호파음은 말했다. 우리 대사형의 재간은 고강하기 이를 데 없으니 결코 사람 막대기로 변하지 않을 것이요. 위소보는 그의 허리깨를 힘껏 걷어차고는 욕을 했다. 이 고약한 도적 같으니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너의 그 고약한 사형의 재간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람 막대기 모양으로 가지를 치듯 팔을 잘라내 보여주겠다. 호파음은 말했다. 예. 그러나 얼굴 표정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위소보는 거듭 한참 동안 질문을 던졌으나 다시 알아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는 술의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내리고는 나직이 호파음의 말을 전하고 다시 말했다. 사태, 또 7명의 라마들이 있답니다. 만약 일제히 공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태께서는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지금 사태께서는 몸이 편찮으시니 백의 여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사 내가 무사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혼자서 6명을 상대해서 이기기는 어렵더군. 더군다나 무공이 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대사형이 있지 않은가? 소문에 들으니 상결은 서장 밀종의 제일 고수라고 하며 대수인 신공은 이미 절정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더군. 위소보는 말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사태의 위풍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백의 여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총가인에게 또 무슨 위풍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어떤 계책이 있지?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찾아 들어가 농가를 빌려 숨도록 하지요. 그리고 사택께서는 시골 여자의 옷차림으로 바꾸어 입고는 침대 위에 누워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시고요. 아가 소저와 저는 시골 소저와 소년의 옷차림을 하고서는 사태의 아들과 딸 노릇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의 여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가가 말했다. 그대는 사람이 나쁘더니 생각해낸 계책도 나쁘군요. 사부님은 당대의 고인이신데 그와 같이 숨는다면 그야말로 상대방을 두려워 숨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백의 여승은 말했다. 아니다. 그 계책은 쓸만하다. 자네들 두 사람은 나의 조카와 진려로 분장하도록 하여라.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예, 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대의 조카와 조카 며느리로 했으면 가장 좋겠소이다. 아가는 그를 흘겨주었다. 사부가 그의 계책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퍽이나 내키지 않는 얼굴 표정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라마를 살려두게 된다면 우리의 행적이 발각되기 쉬우니 아예 산채로 매장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요?